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슈는요, 부실거래 사이트 침통과 분통, 뭐 이런 제목입니다. 신문 헤드라인에 이런 유사 나오셨던데요. 그러니까 부실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침통하고 소비자들은 분통하다, 투자자들은 분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실거래 사이트가 어느 정도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같은 것도 코드리가 CX 때문에 그 문제가 됐다고 어제 그 이슈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 우리나라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살펴보죠.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게 정말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면 좀 안타깝습니다. 5일, 그러니까 며칠 전 탑비트 대표가 투자 유치를 실패해서 자살했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가 이 공지를 보면 대표가 문자로 유서를 보내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그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전화도 안 되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투자 유치를 열심히 했고 하는데 많은 비난을 받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실패해서 자살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공지를 올려놨다고 하는데요. 그 뭐 TV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본인들이 발행한 TV코인은 시가총액보다 법인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 약 한 10억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죠.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거 사실 업계 이제 거래소를 설립하고 그런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첫 번째 삼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2월 20일 날 코인빈이 회사 파산 공지를 했었죠. 그러니까 탑비트에서 코인빈 이 회사는 또 이렇게 공지했어요. 간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부채가 증가를 해서 손실이 너무 발생해서 우리 파산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파산 절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피해 규모가 여기는 한 270억 정도 추정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 그 대표가 다른 거래소에 원래 문제 있던 CEO인데 기술 책임자로 와서 뭐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같고요. 또 1월 말에는 루빗이 갑자기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 파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잦은 오지급과 출금 문제 때문에 전산 오류가 너무 많이 생겨서 4억 원 이상 손실을 봤다. 4억 원 손실에 이제 파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한 800명 되고 한 50억 원 정도의 그 손해가 예상됐는데 언론에서 막 난리가 치고 보도하니까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또 번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스타비 대표이사에 대해서 개인재산 가압류를 했습니다. 고객이 출금 여부도 요청을 거부하고 피해자들이 집단 행동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부실거래 사이트가 현재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0개가 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가 좀 제대로 된 사이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 사이트 규제부터 먼저 한다는데 우리는 ICO 규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래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거래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유일하게 있죠. 벤처 지정 취소. 예,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가 미검증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래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빠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이거와 연결돼서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면요. 검찰이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TF팀을 출범했다.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TF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암호화폐, 뭐 PFT 같은 P2P 같은 고수익 미끼의 신종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 TF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 접수된 거 보면 암호화폐 관련 민원이 2016년에 53건이었는데 2017년에 무려 453건. 작년 건수 아직도 현재 발표가 안 됐는데요. 무려 한 8배, 한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뭐 2018년에 다단계나 유사수신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이죠. 사람이 한 4,500명, 4,590명이니까 한 4,600명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인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초동 단계부터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계좌 추적이나 동결, 추징 보전은 이제 추징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재산을 압류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해 재산 환부제도 같은 거나 그다음에 집단 소송 같은 맞춤형 피해 회복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거래 사이트 문제와 우리 검찰의 다중 피해 범죄 대응 예방은 암호화폐, 이 거래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